안녕하세요. 그 환경부 주최 제4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같은 금요일 오후에 저희 환경보건 콘서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 3개를 발표할 텐데 제가 오전에 건강영양과 두 번째 이철민 센터장님이 실내 공기와 건강, 세 번째 김용현 센터장님이 자동차 타이어 유래 오염물질의 독성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연세대 원주의대 환경보건 빅데이터 환경보건센터장 정경수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건강 영양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전에 노출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우리가 오전 노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이라는 것은 그 원소 기호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 3개가 모인 것을 이고요. 위치에 따라서 지구 생태계에 다른 영향을 주는데 성층권의 오존은 이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오존이고요. 그 대륙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여러 환경 오염 물질과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대기 오염 물질로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권의 오존의 형성 기전을 보시면은 대륙권 오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 자동차 배기가스나 아니면은 그 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제 NOx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태양 복사와 상호작용할 때 형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이 강한 햇빛과 반응해서 오존의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요 오존의 전구 물질로는 질소산화물 낙스가 있고 낙스의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발전소, 산업공정 등의 고온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배출되게 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동차나 화학제품, 산업용제, 유기용제, 심지어 식물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집안에 이제 그 화분을 많이 둔 경우에 그 오존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의 물질들은 좋은 작용도 있고 나쁜 작용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VOC는 오히려 또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 노출이나 인위적 배출원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전구 물질의 배출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랑 이동 오염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녹스나 VOC가 배출원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도시 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오존 농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을 연소시킬 때 다량의 낙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산업시설에서도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VOC나 녹스를 발출하기 때문에 지역 오염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바다, 그 해안가 지역에 그 공장이나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오히려 오존 농도가 그런 지역에는 오존 농도가 좀 낮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높은 곳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구 밀집 지역의 문제에서는 미국 내에서 1억 60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142개 카운티에서 오존 설계 값이 0.070 ppm, 그러니까 70 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덴버, 미시간호 주변, 북동부 해랑과 같은 밀집 지역에서 높은 오존 농도가 관찰되는데 이건 자동차 오염 물질 같은 것들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위적 오염 물질 외에 자연적 배출원과 배경 오존도 있는데요. 자연적 오존의 전구 물질 배출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생이 있고요. 식물은 자연적으로 VOC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 오존이 형성될 수 있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 다량의 낙스나 VOC가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오존 농도를 급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오존은 인위적 배출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오존 농도를 의미하고요. 산불이나 성층권 오존의 대류권 유역과 같은 자연적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우리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잖아요. 그다음 이제 봄철 황사 같은 경우는 몽골 지역, 사막 지역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국가에서 오는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 오존 농도는 질이나 지형, 국제 국경과의 근접성 및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환경보건센터에서 우리나라의 오존 노출 수준이 2006년부터 23년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미세먼지는 저감 대책을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시설도 개선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오존은 보면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과 22년에 이제 전국의 시군구별 오존 노출 수준을 보면 석유화학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그다음 이제 서해안 쪽이 다소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의 건강 영향은 전반적인 심각성이 호흡기 질환이 주로 관련되어 있고요. 공중보건에서는 전염병으로 묘사될 정도로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오존의 노출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EPA에서는 국가 대기질 기준에서 이제 여기는 공중보건과 복지 보호를 위한 오존의 그 대기질 기준을 70 ppb로 설정한 상태이고요. 3년간 연간 4번째로 높은 일일 최대 8시간 평균 오존 농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75 ppb였는데 2015년에 70 ppb로 강화된 상태고요. 이제 대기질 지수와의 연관성은 AQI 값이 100은 일반적으로 각 오염 물질의 대기 NAQS 수준에서 해당되고, 오존의 경우 70 ppb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이제 오존 예보 등급을 하고 있는데요. 30 ppb를 기준으로 30 ppb 이하인 경우는 좋음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90 ppb를 기준으로 보통 150 ppb에서 90에서 150일 때 나쁨, 151 이상일 때 매우 나쁨으로 하면서 어떤 행동 요령에 대한 지침, 민간군과 일반군을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에 의한 단기 호흡기계 계통의 건강 영향을 보면,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거는 단기 노출과 호흡기 계통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주요 증상은 폐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나 천식 환자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고, 1초 강제 호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과 가슴 통증, 숨가쁨, 인후통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기도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폐 조직의 염증 반응이 유발되어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폐 기능 감소와 임상 증상으로 인해서 천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천식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고 응급실 방문 및 입원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 주로 더 민감한 어린이 천식 환자에서 위험이 좀 더 높게 됩니다. 활동과의 연관성은 중간 정도의 운동 강도에서 6.6시간 동안 노출 시 더 명확한 효과가 관찰되는데, 사실 우리가 6.6시간을 강하게 이제 야외 작업자, 직업적으로 야외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6.6시간 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 영향이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4, 6세 호흡기 질환 발생 위험을 보면 이 ppb 증가할 때마다 1.3배, 1.3배 그 천식과 임상 증상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의 건강 영향으로 단기 영향과 장기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호흡기 계통의 장기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과 기타 신체 증상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이제 호흡기 계통은 낮은 농도에서도 건강 효과 및 반응의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심혈관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 노출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면서 70 ppb를 기준으로 단기 오존 농도와 관련된 조기 사망률이 약 1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이제 단기 노출에 의해서 두통이나 그 점막 자극 증상, 시각 장애, 시력 감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호흡기에서는 이제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기침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호흡수가 증가하고 호흡기 자극을 통해 폐 기능이 떨어지고 천식 발작이나 빈도가 증가하고 가슴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농도별 단기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은 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존 농도가 이제 농도별로 건강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시면 60 ppb 정도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오존 농도의 좋음의 기준이 30 ppb였잖아요. 그래서 60 ppb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낮은 농도에서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게 60 pp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능 감소와 염증이 증가하는 가장 낮은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건강한 젊은 성인의 10%에서 FEV1이 그러니까 1초 강제 호기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에 염증이 보고된 가장 낮은 노출 농도가 60 ppb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존이 들어오게 되면 폐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폐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설명한 논문들도 상당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전 농도 기준을 60 ppb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 결과에서 보면 노출 농도가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그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70에서 72 ppb일 때 그러면은 또 어떤 좀 더 그 건강 영향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건강한 성인이 6.6시간 이상 노출되면은 폐 기능이 떨어지고 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70에서 72 ppb 정도가 되고요. 이제 미국의 그 SAC에서는 72 ppb 노출에서 이제 1초 폐기 그 호기량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상 변화의 조합이 그 유해 건강 영향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명확히 언급하였고 그걸 동물 실험에서 이제 그 오존을 흡입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위에 거 공기만 흡입시켰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 때 오존을 흡입시켰을 때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기 질 관리 기준에서 77 ppb는 이제 72 ppb 이상의 노출로 인해 유해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폐 기능 감소와 호흡기 증상 발생을 줄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80 ppb 이상인 경우에는 광범위하고 심각한 건강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80 ppb 이상의 오존 농도 노출 시에는 폐 기능이 훨씬 더 감소하게 되고 이제 호흡기 증상도 생기고 염증 반응도 더 많아지고 기도 감염성이 증가하면서 천식 발작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그 폐 기능의 감소가 높아지고요. 기도 염증과 호흡기 증상, 과민성이 증가하고 폐의 병원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성학적 위험 평가로는 높은 농도의 오존은 생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독성학적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시면 이제 그 정상 폐에서는 그 공기 순환이 아주 잘 되고 그 폐에 이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역할을 잘하게 되는데 오존에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그 폐에 부종이 생기면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전체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오존 전 국민에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오존 노출에 따른 질병 발생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이제 오존의 좋음의 기준이 30 ppb를 기준으로 봤을 때 30 ppb보다 증가하면서 이제 선형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그 호흡기 천식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COPD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게 그 천식 발생 위험인 거고 아래쪽이 COPD 발생 위험인 거고 오른쪽이 입원에 대한 건데 입원 외래 및 입원 모두 리니어하게 노출 수준이 높아지면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건데 허혈성 심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 모두 노출이 증가하면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부정맥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뇌출혈과 뇌졸중, 전체 뇌경색 모두 노출 수준이 증가하면서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이제 40 정도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존 노출에 취약한 인구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천식이 있는 사람, 호흡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이, 천식이 있는 사람,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험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년층의 경우는 뇌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도 이제 그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존 노출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존에 6.6시간 이상 노출되는 경우에 폐기능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야외 근무자나 높은 활동량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오존 노출이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존을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미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기질 기준을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그 대기질 기준은 비용이나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되지 않고 공중보건 보호가 최우선을 기준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그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나 기술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국가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조음의 기준은 아주 조음의 기준은 30ppb 그다음은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잘 이행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세우도록 강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EPA는 SIP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마드리트, 시리어스, 시비어 등급으로 분류한 다음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거나 어떤 시설을 도입할 때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오존 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재분류된 미달성 지역에 적용되는 주요 이행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가 진전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제어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서 이제 그 시설을 그 지역에 그 주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오염원의 배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지금 발생원을 차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도 있고요. 이제 강화된 차량 검사 및 유지 보수는 아까 노출원이 그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요 노출원이라 하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노후된 차량 검사랑 유지 보수하고 우리나라도 1년마다 이제 차량 검사를 받게 하고 있는 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청정연료 차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준들의 비달성한 지역 신규 오염원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원을 어떻게 줄일 건지 배출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감 대책은 전고물질 감소와 연방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다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고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그 발전소를 에너지원을 이용할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미국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심하게 많이 나는 우리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모니터링 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노후 차량은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경보가 있는 날은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오존도 저감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학평가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그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측정소를 설치하고 이제 향상된 모니터링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측정도 하고 저감 대책에 대한 행동 요령으로 이제 걷기나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다음에 자동차 운행할 때는 경제적인 속도를 지키고 공회전이나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줄이기 같은 이런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존에 의한 건강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존 발생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오존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전고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기질 기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존 경보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한 협력으로는 정부도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노출원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기나 이제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오존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두 분의 연자 발표가 끝나고 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